스페인이 프랑스를 2대 0으로 완파했습니다. 그것도 숨 한 번 안 가쁘게 양반처럼 패스를 돌리면서요. 안녕하세요. 축구 본능입니다. 오늘은 잉글랜드 대 아르헨티나 4강전을 앞두고 이 경기가 단순한 승부를 넘어 케인의 발롱도르 운명까지 결정짓는 이유를 낱낱이 분석해 보겠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왜 이 경기가 월드컵 역사상 가장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힌 4강전인지 명확하게 이해하실 겁니다. 먼저 스페인 얘기를 잠깐 해야 합니다. 새벽 4시 경기라 못 보신 분들도 많으실 텐데 솔직히 그 시간에 보길 잘했다 싶었습니다. 스페인 선수들은 몸을 날리거나 육탄 방어를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냥 골키퍼까지 빌드업에 참여하면서 단 한 번의 실수도 없이 볼을 돌렸습니다. 로드리가 왜 발롱도르를 받았는지 그 경기 하나로 완벽하게 설명이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카보베르데는 도대체 뭔 팀이냐는 거죠. 스페인 입장에서 월드컵 첫 경기인 카보베르데전은 당연히 이기고 싶었을 겁니다. 프랑스와의 4강보다는 아무래도 덜 긴장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선발 몸값만 비교해도 스페인 약 8,800억 원, 카보베르데 약 210억 원으로 무려 42배 차이가 납니다. 그 체급 차이에도 카보베르데는 끝까지 버텼습니다. 월드컵 전체를 통틀어 보면 스페인을 상대하는 공식이 하나 보입니다. 함부로 공격하지 마라. 딱 그겁니다. 만약 아르헨티나가 이번 4강에서 결승에 간다면 카보베르데는 사실상 월드컵 결승 수준의 경기력을 보여준 셈입니다. 스페인과 정규 시간 0대0, 아르헨티나와는 연장 혈투 끝에 2대3으로 졌으니까요. 그 정도면 충분히 그 말이 맞죠. 아무튼 스페인은 먼저 결승에 올라가서 하루 이상 더 쉴 수 있는 이점까지 챙겼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60년 묵은 라이벌 잉글랜드 대 아르헨티나가 맞붙습니다. 이 경기도 새벽 4시 한창 졸릴 시간에 열립니다. 구글 승부 예측을 보면 잉글랜드 35%, 아르헨티나 32%, 연장 확률 33%입니다. 사실상 누가 이겨도 이상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도 그 수치 보시면서 느끼셨죠? 이건 진짜 예측 불가대진이라는 거. 그런데 축구 팬들 사이에서는 프랑스 탈락 이후 잉글랜드가 웃고 있다는 말이 나옵니다. 이유는 케인 때문입니다. 원래 이번 시즌 발롱도르 유력 후보는 프랑스의 덴벨레와 음바페였습니다. 근데 이 둘이 4강에서 나란히 떨어졌습니다. 케인이 잉글랜드를 월드컵 우승으로 이끌기만 하면 발롱도르 수상 확률이 크게 올라가는 구조가 만들어진 겁니다. 소속팀 바이에른도 분데스리가, 포칼, 독일 슈퍼컵을 모두 제패했고 챔피언스리그는 4강에서 탈락했지만 8강에서 떨어진 레알 마드리드보다는 위입니다. 득점 경쟁도 마찬가지입니다. 음바페가 8골에서 더 못 보태고 떨어진 덕분에 6골의 케인도 충분히 가능성이 살아있습니다. 상대편 메시도 8골이니 잉글랜드가 메시를 탈락시키고 결승에서 추가골까지 넣는다면 득점왕 경쟁도 해볼만합니다. 물론 이 모든 건 케인이 잉글랜드를 우승시켰을 때의 얘기입니다. 몸값 얘기도 해봅시다. 예상 선발 11명 기준으로 잉글랜드는 약 1조 3,810억 원, 아르헨티나는 약 7,643억 원으로 잉글랜드가 1.7배 이상 비쌉니다. 전체 26인 명단으로 가면 잉글랜드 2조 3,225억 원, 아르헨티나 1조 3,338억 원으로 거의 1조 원 차이가 납니다. 트랜스퍼마르크 기준으로 잉글랜드에서 가장 비싼 선수는 벨링엄으로 2,220억 원 이상, 다음이 데클란 라이스 2,052억 원, 사카 1,881억 원 순입니다. 아르헨티나에서는 라우타로 마르티네스가 1,710억 원으로 1위, 훌리안 알바레스와 메겔리스터가 각각 1,368억 원으로 공동 3위입니다. 메시는 나이 때문인지 342억 원으로 평가가 다소 낮고 디마리아도 1,026억 원 수준입니다. 33살인데도 그 정도라는 건 사실 대단한 거긴 합니다. 하지만 몸값은 어디까지나 참고 사항입니다. 이번 4강에서 프랑스와 스페인을 비교해봐도 몸값은 프랑스가 더 비쌌는데 결과는 정반대였잖아요. 게다가 잉글랜드와 아르헨티나 사이에는 단순한 라이벌 의식이 아닌 진짜 역사적 감정이 쌓여 있습니다. 마라도나의 신의 손 사건, 시모네와 베컴의 악연, 그리고 축구 외적으로 벌어졌던 전쟁까지 거의 60년에 걸친 앙금입니다. 경기가 열리는 애틀란타 경찰이 직접 보안 강화를 선언하고 추가 인력까지 배치한다고 했을 정도입니다. 그만큼 팬들의 감정이 격하게 끌어오를 수 있다는 얘기죠. 진짜 살벌한 분위기가 예상됩니다. 결승에 가는 팀이 어디든 드라마는 확실합니다. 60년 만에 우승에 도전하는 잉글랜드냐, 만 38살의 메시가 월드컵 2연파에 도전하느냐, 어느 쪽이든 축구 역사에 남을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컨디션 문제가 핵심 변수로 떠오릅니다. 이 ESPN 전문가 8명의 예측에서는 5명이 잉글랜드 승리를 점쳤습니다. 아르헨티나 승리를 고른 패널은 3명이었습니다. 잉글랜드 승리를 본 전문가들의 의견은 결국 한 곳으로 모입니다. 바로 메시의 체력 문제입니다. 잉글랜드와 아르헨티나 모두 8강에서 연장 혈투를 치렀는데 그 과정에서 가장 혹사된 선수는 단연 메시입니다. 케인도 조별리그부터 전 경기에 선발로 출전한 건 맞습니다. 하지만 케인은 메시보다 6살이나 어리고 최전방 스트라이커 특성상 활동량이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메시는 16강 라운드 오브 32 후반전부터 전력으로 내달리는 장면이 나왔고 전성기를 보는 것 같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사력을 다했습니다. 8강 스위스전에서는 연장까지 풀타임을 소화했습니다. 출전 시간의 67%를 걷는다는 말도 있지만 어쨌든 경기장에 서 있다는 것 자체가 체력뿐 아니라 정신력까지 소모시킵니다. 32강 카보베르데전도 연장까지 갔던 거 기억하시죠? 토너먼트에 들어와서 아르헨티나는 메시 없이는 이기기 어려운 아슬아슬한 경기들을 계속 이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가장 많이 쓰인 선수가 결국 메시가 됐습니다. 케인도 토너먼트 들어서면서 득점이 줄긴 했습니다. 멕시코전 페널티킥을 제외하면 16강, 8강에서 필드골이 없습니다. 상대의 집중 견제 때문인지 아니면 케인 특유의 결정적 순간 발목 잡기가 또 발동된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 빈자리를 완벽히 채운 선수가 등장했습니다. 바로 벨링엄입니다. 16강 멕시코전에 이어 8강 노르웨이전까지 연속으로 멀티골을 터뜨리며 케인의 침묵을 혼자 메우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게 이번 4강이 가장 결정적인 차이점이라고 봅니다. 마치 전술적 중력처럼 벨링엄 한 명이 수비 두세 명을 끌어당기면서 공간을 만들고 직접 골까지 넣어버립니다. 메시가 못해주면 골이 없는 아르헨티나, 케인이 침묵해도 벨링엄이 터지는 잉글랜드, 이 구조적 차이가 이 경기의 본질입니다. 벨링엄 어깨 부상 기사가 나오던데 솔직히 저는 그게 트릭처럼 느껴집니다. 만약 이 경기가 연장까지 가면 어떻게 될까요? 더 쉰 스페인이 결승에서 더 유리해질 뿐입니다. 연장 한 번도 치르지 않은 스페인은 지금 체력적으로 가장 완벽한 상태입니다. 게다가 그 패스 플레이 방식 자체가 체력 소모도 적습니다. 잉글랜드든 아르헨티나든 연장까지 가면 갈수록 결승에서 스페인에게 유리한 그림이 됩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가요? 벨링엄의 연속 활약과 메시의 체력 고갈, 이 두 가지 변수를 놓고 볼 때 여러분은 어느 팀이 결승에 오를 것 같으신가요? 댓글로 꼭 알려주세요. 메시에게는 미안하지만 저는 잉글랜드의 결승 진출을 응원합니다. 60년을 기다린 우승의 꿈, 그리고 케인의 발롱도르까지 이 경기 하나에 너무 많은 것들이 걸려 있습니다. 이 분석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잉글랜드 대 스페인 결승전 완전 분석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축구 본능이었습니다.